자, 오늘 시간은 이제 법 3조의 2 마지막이죠. 법 3조의 2 항도 많고 길죠. 한번 항시 공부하기 전에 제가 한번 전체를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라고 그랬죠. 3조 1항 뭐였죠? 아무 생각 안 나시면 안 되는데. 아, 3조의 1항을 물어봐서 그런 거예요. 3조의 2 1항. 거직단이 지직 편성하라. 대령규모 직장은 직장 예비군을 편성하라 해서 예비군 편성을 얘기를 했죠. 2항에서는 설편기관대 그리고 시행령 5조로 쭉 넘어오면서 1항은 직장 예비군 편성, 2항, 3항, 4항은 지역 예비군 편성. 이 중에서 2항이 기준, 3항이 4항이 예외. 그 다음에 5항은 직장 예비군 편성 기준, 6항은 예외 기준, 7항은 어민 예비군이다. 그리고 8항이 연차별 편성이다. 9항이 정급절책이다. 10항이 발령이다. 이렇게 시행령 5조 잡으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법 3조의 이 3항 뭐였습니까? 예비군 편성 절차죠. 편성 절차. 통보 책임하고 그리고 편성 책임을 묻는다. 그리고 이제 법 3조의 2 5항, 6항, 7항, 8항, 9항은 이제 기타 사항이다. 자, 3조 2를 하면서 지금 화면에 보이지만 5항, 6항, 7항, 8항, 9항이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밑에 나오는 시행규칙은 시행령은 몇 조인지, 시행규칙은 몇 조인지 다 8조예요. 다 8조. 그럼 시행령에는 몇 개 항이 있는지 4개 항이 있다. 시행규칙에는 몇 개 항이 있는지 3개 항이 있다. 이런 게 여러분들 스스로 그려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나중에 스스로 헷갈립니다. 제가 분명히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부는 야간 공격이나 야간 산행과 비슷하다. 겉에서 파악한 것과 실제로 들어가서 보는 게 완전히 틀리다. 그러려면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위치를 잡아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자, 5항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기는 하여튼 사람 바꾸기가 가장 많은 오답으로 나와요. 그리고 직장 예비군주의가 여기 없다. 하여튼 직장 예비군주의가 나오면 오답이다. 또 어디라고 그랬죠? 예비군주의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 한 문제씩 혼납하는 경우가 지원에서 지원 파트에서 그랬죠. 자, 그래서 사람 바꾸기가 주고 직장 예비군주의관이 없다. 사실 이제 직장 예비군주의관은 통합지휘관 할 때 나오고요, 무장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방위협의회 위원 할 때 나와요. 또 반대로 또 무장에서는 또 직장장 나오면 안 돼요. 무장에서는 또 직장 예비군 지휘관만 나와야 돼요. 무기 다루는 거기 때문에 또 그거는 직장장한테 책임을 안 줍니다. 위임 직장 훈령에서 위임 직장 할 때도 거기서 또 직장장 나오면 안 돼요. 그런 파트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숙지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5항은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핵심 단어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꼭 알아야 될 게, 직장에서 제외되면 맹관지, 채용하거나 어디 전출 가거나 그러면 직장관지, 이렇게 잡으세요. 원래
관할지병장이라는 것은 어디 관할지병장이냐 이것을 잘 묻지는 않아요. 그게. 그런데 예비군법에서 여기서 관할지병장을 묻고요. 그 다음에 훈령에 가면은 전출입 절차에 가면은 관할지병장을 물어요. 그 외에는 그게 어디 관할지병장이냐, 직장 관할지병장이냐, 지역과 관할지병장이냐, 소재지 지병장이냐 이거 잘 안 묻습니다. 여기서만 강조하는 데서만 지병장을 명확히 숙지를 하세요. 괜히 뭐 불필요한 것까지 그냥 어디 지병장이냐 이거 다 외우고 다니면 여러분들 시험 못 봅니다. 저희 시험은 지금까지 나온 기출오답 잡는 것도 버겁습니다. 자, 5항은 공부할 때 지역 신관지로 잡으세요. 여기 써놨죠? 지역 신관지. 즉 지역 예비군대원이 거주지를 옮기면은 지역 예비군에 편성하라는 거예요. 직장 예비군 대원이 거주지를 옮겼다고 그래서 지역 예비군에 편성하면 안 되죠. 또 지역이 생략돼 가지고 예비군 대원이 거주지를 옮기면 예비군 대원이 지역 예비군인지 직장 예비군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것도 오답이죠. 그리고 편성은 항시 예비군 편성은 지병장이 한다고 그랬죠. 전투 편성은 예비군 중대장이 하죠. 그러나 예비군 편성은 지병장이 한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자, 6항은 직장 예비군 채용시를 얘기를 하고요. 7항은 직장 예비군이 나갔을 때, 즉 퇴직이나 전출했을 때의 규정을 이제 신상 변동 통보죠. 신상 변동 통보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예비군에 편성이 되면 그 신상 변동 통보의 책임은 직장장이다. 그래서 직장 예비군 지휘관이 여기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6항에서도 지금 계속 직장 예비군 지휘관으로 오답이 나오거나 뭐 밑도 끝도 없이 뭐 금호 타이어 예지관 이것도 직장 예비군 지휘관이죠. 직장 예비군 지휘관 안 나온다. 그냥 여기서 직장 예비군 지휘관이라고 나오면은 또 여러분들이 골라내기 어려운데 과거에 이제 뭐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금호 타이어 상황형이구나 아찔한 거죠. 순간에 예비군 편성된 대상자인 김땡땡 씨를 채용하는 경우 금호 타이어 직장 예비군에 편성하여야 하고 3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김 씨의 관할 지병장에게. 그래 여러분들이 여기서 따져봐야 될 게 많이 있거든요. 이제 다 보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따지다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 따지는 건 다 맞고, 근데 3일 이내라는 말도 또 있었나 없었나 이런 것도 헷갈리고요. 자, 6항 다시 봅니다. 직장 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장은 예비군 편성 대상자를 채용하는 경우 직장 예비군에 편성하여야 하고 그 직장 예비군 대원의 관할 지병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직장 예비군 대원의 관할 지병장이 직장 관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만 그걸 또 강조하고 7항에서도 또 강조를 해요. 어디 지병장인지. 자, 7항에서는 이제 나갔을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경우에는 그 직장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된 경우 그 예비군 대원의 관할 지병장에게, 그럼 그 예비군 대원의 관할 지병장이 직장 관할 지병장인지 지역 관할 지병장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 통보받은 지병장은 그 예비군 대원을 지역 예비군에 편성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역 예비군 관할 지병장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답은 뭐 병장, 수임장 뭐 이런 걸로 등등 나오지만은 어쨌든 그 관할 지병장에 따지는 것은 직장 관할 지병장이냐 지역 관할 지병장이냐 따지는 것은 6항과 7항에서 주로 따지고 그 외에는 잘 강조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따지는 게 이제 이런 예를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직장 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자는 예비군 대상자를 채용하는 경우 그 직장 예비군에 편성하여 하고, 그건 똑같죠. 그 예비군 대원에 관할 지병자에게 이렇게 나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직장 예비군 대원에 관할 지병자에게 그 직장 관직임이 여기서 나와야 생략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6항 7항을 공부할 땐 제가 여기 정리를 해놨죠. 들어오면 직장관지 나가면 맹관지 이렇게 잡으십시오. 근데 이게 사실은 원래가 신상변동 절차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지역 같은 경우는 행정관, 즉 우리가 어디 거주지 이동하면 주민등록 신고하죠. 그러면 그걸 행정장관이 제일 먼저 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병장한테 통보를 해주면은 해당 소재지 관할지병장한테 통보해서 편성을 하면 돼요. 근데 직장을 옮기게 되면은 A 직장은 당연히 A 직장 소재지 관할지병장, 직장 관할지병장이죠. 그리고 이 병장을 통해서 다시 B 소재지, B 직장으로 옮겼으면 B 소재지 관할지병장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차를 다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축약해서 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직장관지냐 지역관지냐 이거는 안 따지는데 이 6항 7항에서는 따진다. 그리고 아직 출제는 안 됐지만은 이게 언젠가 나올 때가 되었어요. 직장 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매월 말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게 언젠가는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유심히 보세요. 날짜 없어요. 그래서 지정된 날짜는 없다. 자, 8항은 그동안 얘기했던 카명대죠. 좀 작성관리 송부까지가 불안하신 분은 카명 작관송 대령이다. 자, 설편기관대, 편성필대, 카명대 나왔고요. 자, 9항은 지난번에 예비군 부대, 직장 예비군 부대 해체할 때 편기위운 대 해서 지병장은 명할 수 있다로 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시행령 8조로 넘어갑니다. 8조는 상하기 4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1항은 지역 예비군대원이 거주지를 옮겼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지역 예비군 중대장에게 편성 카드 및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편성 카드라는 것은 하나다, 하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편성 카드는 예비군 지휘관이 가지고 있고 명부는 지병장이 가지고 있다. 그 정도만 보시고요. 2항은 근데 직장 예비군이 어디 이제 직장에서 그만둔 거죠. 전입 가거나 전입 오거나 전출 가거나 퇴직하거나 사망해서 입출 퇴사 며칠 이내 3일 이내 누구에게 직장관지에게 이렇게 잡으십시오. 입출 퇴사 3일 이내 직장관지에게. 자, 사망과 사항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립니다. 왜 그러냐면 통보받은 지병장이 두 번이 이제 연속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어느 지병장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또 오답은 지역 예비군 지휘관으로 오답이 많이 나오고 이번 69회도 또 지역 예비군 지휘관으로 오답이 나왔습니다. 자, 2항에 따라 편성된 사실을 통보받은 지병장이니까 2항이 입출 퇴사 3일 이내 직장관지죠. 그러니까
직장 관할 지병장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거주지 관할 지병장에게 통보하라. 그래서 사항에서 통보받은 지병장은 또 누구냐면 사망에 따라 통보를 받았으니까 이건 지역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병장이죠. 거지관지예요. 거지관지. 자, 이 사람은 해당 편성 카드 및 서류를 카서를 직장장에게 보내야 하는데 이 경우 지병장은 이 카서를 이전 직장장으로 하여금 보내게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실제로. 예비군이 어디를 옮기게 되면요. 예를 들어 대학생 같은 경우에 휴학을 하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대학에서 해당 관할 지병장한테 통보를 해요. 이 학생은 지금 휴학을 했다. 그러면 그쪽에서 병장한테 통보를 하겠죠. 그러면 병장은 그 사람이 어디 주소인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그쪽 관할 지병장한테 통보를 해주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예비군 지휘관끼리의 거래가 돼요. 편성카드 받고 관련 서류라는 것은 이제 편성카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데 이게 뭐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안 필요한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대학생 같은 경우에 그 학생이 학기를 마쳤느냐 안 마쳤느냐 학기를 안 마쳤으면 보류자로 볼 수가 없고 학기를 마쳤으면은 보류자로 봐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학생이 휴학한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냐 이런 거는 서로 관련 서류를 통해서 서로 팩스로 주고받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전 직장장으로 하여금 보내게 할 수 있다 정도만 잡으시고요. 자, 시행규칙 8조는 이제 편성카드 등의 송부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또 지역예비군 중대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말하는 거 틀리고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거 틀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치 잘 잡아야 돼요. 자, 1항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직장예비군이 편성돼 있는 직장장, 직장예지가 나오면 안 돼요. 다음 갖고 이 세 가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서 편성 카드를 거지중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거지중에게. 그런데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라? 지체 없이 보내라. 지병장한테 보낸다는 게 아니에요. 병장한테 보낸다는 게 아니에요. 시행 규칙은 이제 실무에 가까우니까 이제 실무적인 얘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분명히 밝히는 그 사유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퇴전, 사실, 역정 변경으로 제외까지 잡으세요. 제외까지. 역정 변경 됐을 때는 아니에요. 역정 변경 됐을 때는 물론 역정 변경이 예비역에서 전시근로역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편성 대상에서 제외니까 명확하죠. 그런데 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보충역도 날랄 8년으로 예비군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제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정 변경으로 편성 대상에서 제외까지 꼭 보시고 직장 예비군 부대가 해체된 경우 그 정도만 보시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 역시 지병장이죠. 지병장과 병장을 오답을 가장 많이 주고 있다는 거 정도를 아시고요. 자, 이 항은 자, 지역 예비군이 거주지를 옮겼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죠. 2주 이내인가요? 그럼 행정장관이 이걸 알게 되면은 병장한테 통보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 통보 근거는 병역법에서 얘기하죠. 병역법 69조에 보면은 병역 의무자, 현역 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 전입 신고를 해야 하고, 행장관은 거주지 이동 등 신상 변동 사항을 병장에게 통보하라. 이게 행거지병입니다. 행거지병. 이 통보 절차는 대령으로 정한다 해서 통절대. 자, 이 근거에 의해서 행정장관으로부터 병장이 받으면은 병장은 지병장에게, 병장은 뭐 딜리버리죠. 딜리버리. 그러면 사망해서 이 통보를 받은 정보화 자료를 받은 지병장은 지역 예비군의 경우에만 예비군 편성 카드를 이전 거지중으로 하여금 새로운 거지중에게 보내게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지금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역을 생략하면 오답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아마 행정장관으로부터 받아서 왔기 때문에 이것을 오답을 안 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역 예비군 대원의 경우라는 거, 그리고 편성 카드를 보내는 것이다. 계속 말씀드리죠. 명부는 누가? 지병장이. 카드는 누가? 예지관이. 그리고 이 문장 3항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같은 말인데 새로운 거지중에게 보내게 하여 한다라고 강제 규정이죠. 그런데 여기서 시행령 8조 1항에서는 이전 거지중으로 하여금 보내게 할 수 있다, 재량 규정이죠. 그러니까 령에서는 재량 규정이고 칙에서는 강제 규정이다. 참 이런 거까지 외워야 하는 우리 현실이 좀 아쉽기는 하고, 요즘엔 뭐 이런 거 잘 안 된다고 하면서도 시험은 뭐 계속 출제는 되고 있는데, 요 부분도 하여튼 뭐 과거에 이렇게 한번 출제가 된 예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기억을 하시고, 자, 이번 시간은 법 3조에서 한 비상근제도입니다. 비상금제도는 이게 2022년 3월 8일부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2022년도 올해 후반기 시험관 범위에는 포함이 됩니다. 자, 비상근제도에 대해서 전반적 개요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비상근제도는 이게 2012년도 12월 7일, 그러니까 2012년도죠. 이때 이제 시행 근거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상근제도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는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게 2014년도부터 약 12일간 훈련을 이제 간부들 대상으로 시행을 했었죠. 그러던 것이 이제 2021년에 예비군법 개정으로 이제 병사 출신까지도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제 중소대장, 전투장비 운영요원, 정비요원 등 이제 기술요원들이 많이 이제 포함이 되고, 1년 단위로 지원자를 선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자, 복무기간은 단기 연간 15일, 장기 연간 180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단삼 장초 18로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여는 여러분 뭐 참고하시고, 하여튼 병사 출신도 된다. 그 점을 꼭 기억을 하세요. 지금 예비역 간부 비상근 복무제 해가지고 간부만이었는데 병사까지도 들어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병사 출신은 8년, 날날 8년까지죠. 그리고 간부 출신은 계급 정년, 참고 정도로 아시고, 2022년도에 뽑는 인원은 보시는 바와 같고, 이제 2024년도까지는 이제 이 정도의 인원을 뽑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데 필요한 건 단어 장치를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하고 만약에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 어떤 부분이 출제가 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선발, 공고, 보상비 지급 관련돼서 다 모두 장관이다. 근데 훈련이나 훈련 중단에 대해서는 이병이다. 그리고 각종 숫자가 여러 가지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숙지를 해야 돼요. 특히 사람은 장관, 이병 외에는 병장, 지병장, 총장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장관, 이병에 나오려면 기재부 장관이 나오는데 이거는 돈 때문에 그렇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는 이 장관과 이병을 기억을 하시고 병장, 지병장, 총장은 아예 등장도 안 한다. 그리고 나오려면 평시다, 평시. 전시라는 용어가 없다라고 이 평시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순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소집기간이라는 것이 법에서는 대령으로 정한다 그러고 령에서는 이병부대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항에서는 장관이 평시에 예비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장관이라는 거죠, 장관. 2항도 장관이죠, 장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나오려면 평시지 전시라는 용어는 없다. 이게 오답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2항에서 중요한 거는 병도 아까 해당된다고 그랬죠. 병. 이 병 생략 들어가 버리면은 오답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비상근 예비군 간부 한부 그랬기 때문에 이 병 생략들 들어갈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서 이제 소집기간 나오죠. 소집기간 뭐 정하는 게 나오는데 정하는 게 법에서는 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9항에 가면 외 세부 소집부자는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해서 이 정하는 것을 확실히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소집기간에 대해서 또 강조드리면은 소집기간을 정하는 건 또 대령이라고 나오고요. 또 6항에서 시행령 6항에서 소집기간은 이병부대장이 훈련 계획에 따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하는 부분이 지금 자칫하면 여러분들이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드리지만은 선발, 공고, 보상비 관련해서는 장관이다. 훈련과 중단에 대해서는 이병이다. 각종 숫자를 숙지해달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소집기간이라는 게 법에서는 대령으로 나오고 시행령에서는 이병으로 나온다.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면 병장, 지병장, 총장 없다. 그리고 전시란 용어 없다. 사람이 나오려면 장관, 이병만 나오고 나오려면 기재부 장관 돈 때문에 나온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게 전반적인 오답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행령으로 넘어가면요. 시행령 5조의 2조 1항에서는 단삼 장초 18 해주죠. 그래서 단기는 30일 이내다. 그 다음에 장기는 30일 초과 180일 이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는 30일 이내, 장기는 초과니까 30일이 있으니까 30일 초과, 그 다음에 180일 이내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려면 담배 피시는 경우 있죠. 담배 피는데 1.8cm 정도 이내에서 꺼버리면은 옛날 친구들이 담배 피시는 분들 야 너 장초 버리네 이런 얘기 하죠. 어찌됐건 우리는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단삼 장초 18을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2항에서는 나오려면 평시다. 전시 없다라는 거고요. 자, 3항에서는 단오 장치를 기억을 해 주십시오. 단기 비상근은 5,000명, 장기는 700명 이하. 그래서 단호 장치를 기억해 주시고
사람 나오는 건 장관, 그 외에 나오려면 기획부 장관, 기재부 장관이 나오는데 돈 때문에 나온다. 자, 사항은 딱 연일에 선발한다는 거예요. 장관이 딱 연일에. 다만 미달한 경우는 수시. 그래서 연일에 이상으로 나오면 이것도 안 되겠죠. 자, 5항은 공고를 언제까지 하느냐? 30일 전까지. 우리 예비군 선발 공고도 30일이죠. 모든 그 국가에서 선발 공고는 30일 전까지예요. 그래서 30일 전까지 공고하는데 어디에다 공고하느냐?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다. 그래서 3국 공고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다행이죠. 우리가 지금 홈페이지가 여러 가지 헷갈리고 그러는데 예비군법에서는 예비군 홈페이지 국방부 홈페이지만 나온다. 그걸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이게 국방부 홈페이지가 예비군법에서 이제 한 번 나왔었는데 두 번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가 이제 시행규칙 18조, 즉 그 동원 보류원서 등의 제출에서 해외로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하기 위하여 동원을 보류하는 사람은 국방부 홈페이지라고 해서 예비군법에서는 다 국방부 홈페이지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병역법에서는 국방부 홈페이지라는 용어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비군 훈령에서는 무조건 다 예비군 홈페이지다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가 가끔 이렇게 바꿔서 들어오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6항은 소집 기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소집 기간이 아까 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실제로 시행령으로 가면은 이병부대장이 정한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또 소집 중단할 수 있는 사람도 이병부대장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병장, 지병장, 총장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상비 지급도 장관이다. 그리고 왜 정하는 것은 장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나오는 거, 숫자 나오는 거, 정하는 거, 요 세 포인트가 출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상기를 하셔가지고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